내 동생을 번호로 부르지 마! 5번이 아니라 이태민이야! 어느 날 국정원 심리분석관인 누나가 군대 간 동생에게서 받은 새벽 문자. 누나, 사랑해. 그만. 고마웠어. 단 두 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하나뿐인 동생. 28사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한지우 중위가 쓰러진 병사의 머리를 발로 차는 CCTV 영상. 23명의 병사들이 번호로 불리며 개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러라고 군대를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사건을 막은 한철수 중장. 언론도 군검찰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인 누나의 결심이 모든 것을 뒤집기 시작했죠. 인터넷 폭로 영상 조회수 100만 돌파. 국민들이 분노했고 거대한 군의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을 매일같이 괴롭히던 악마 같은 한지우 중위. 과연 악마 중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2015년 늦가을 차가운 빗줄기가 검은 우산들을 두드렸습니다. 장례식장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무거운 공기를 채웠죠. 16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7살 태민의 작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누나,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태민의 목소리가 민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민서는 무릎을 꿇고 동생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태민아, 이제부터 누나가 지켜줄게.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남매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던 방은 그대로였죠. 아빠의 안경이 책상 위에, 엄마의 앞치마가 부엌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한 것처럼요. 민서는 태민이 잠든 후에야 울 수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요. 교통사고라니. 너무나 허무한 이별이었죠.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태민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9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25살이 된 민서는 국정원 심리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정장을 가다듬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더 이상 그 겁먹은 16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21살이 된 태민은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지 3주째였죠. 오늘은 천면의 날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민서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김밥, 과일, 초콜릿이 가득한 봉투들이 자리를 차지했죠. 태민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훈련소 면회실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죠. 국정원에서 훈련받은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움직임, 분위기를 읽는 것. 누나, 태민이 달려왔습니다. 삭발한 머리가 어색했지만 얼굴은 밝았죠. 민서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3주 만인데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많이 힘들어? 아니야, 견딜만해. 누나가 더 걱정됐어. 태민은 여전히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민서는 동생의 팔뚝을 만져봤죠.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밥은 잘 먹고? 응, 그런데 누나, 나 자대 배치 받았어.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보통 훈련소 수료 후에 결정되는데. 어디로? 경기도 양주. 28사단이래.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태민을 보내며 민서는 동생의 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9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죠. 12월이 되었습니다. 태민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주가 지났죠. 민서는 매일 밤 동생과 통화했습니다. 처음엔 밝았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오늘은 어땠어? 그냥, 괜찮아.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민서는 심리분석관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죠. 목소리의 떨림, 망설임, 회피.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누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정말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통화가 끝난 후 민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28사단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들이 눈에 띄었어요. 28사단 지옥 같음 여기 중대장 미쳤어. 신병들한테 너무해. 민서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단순한 불평일 수도 있었죠. 군대란 원래 힘든 곳이니까요. 하지만 국정원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는 곳엔 불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민서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28사단 관련해서 조사 좀 해봐도 될까요? 갑자기 왜? 우리 업무 범위는 아닌데.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동생이 그곳에 있어서요. 상사는 잠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유능한 분석관인지 알았죠. 공식적으로는 안 돼. 하지만 개인 시간에 뭘 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암묵적인 허가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민서는 28사단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 전역자들의 증언, 부대 내부 구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였죠. 특히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우 중위, 1중대 소대장이었죠. 태민이 배치된 바로 그 중대였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지우에 대한 이야기들은 끔찍했어요. 악마, 사이코패스, 인간 병기 제조기,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었죠.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태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동생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었죠. 군대에서 찍히면 끝이니까요. 민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던 따뜻한 부엌,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던 포근한 목소리, 네 명이 함께 웃던 거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엄마, 아빠, 제가 태민이를 지킬게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그날, 부모님 영정 앞에서요. 9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서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공부.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국정원 시험에도 합격했죠. 모든 것이 태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태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사랑해. 단 2마디였지만 민서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태민이 이런 말을 문자로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민서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또다시 신호만 갔습니다. 태민아, 제발. 민서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인데도 상관없었죠. 동생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28사단까지는 차로 1시간 반. 면회 시간도 아니었지만 국정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민서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감쌌죠. 제발 무사해. 제발. 9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민서는 악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스피드미터가 140을 넘었죠.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7살 때 누나가 엄마야? 하고 묻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 입고 웃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 들고 뛰어오던 모습. 태민아, 누나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빗속을 달리는 민서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9년 전 그날의 빗길이 겹쳐 보였죠. 부모님을 잃은 그날. 이번엔 지킬 거야. 반드시. 민서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었죠. 규정 위반이든
월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동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새벽 5시 민서는 28사단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죠. 경비병이 차를 세웠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민서는 국정원 신분증을 꺼냈어요. 경비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죠. 그래도 규정상 긴급 상황입니다. 일중대 이태민 일병을 만나야 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렸습니다. 경비병은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분 후 철문이 열렸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받은 민서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태민이 아니었어요. 한 여성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죠. 이름표에는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의 온몸이 경직됐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일중대 소대장. 한지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민서를 훑어봤습니다.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걸렸죠. 국정원에서 오셨다고요? 무슨 일로? 제 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태민 일병이요. 한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민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리분석관의 본능이었죠. 아, 5번 말씀이시군요. 5번이요? 이태민 일병의 번호입니다. 저희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번호로 부르죠. 민서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번호라니. 사람을 번호로 부른다니요. 동생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에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문자였죠?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30분 후 태민이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숨이 막혔어요. 겨우 2주 만에 동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태민아. 민서가 동생을 안으려 했지만 태민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한지우를 흘끔 봤습니다. 한지우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누나, 왜 왔어? 태민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 같았어요. 내가 보낸 문자 때문에.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보고 싶어서 보낸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서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는 봤습니다. 태민의 손목에 난 상처들을,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들을요. 이게 뭐야? 훈련하다가 다친 거야. 태민이 손을 빼려 했지만 민서는 놓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손목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에도 귀 뒤에도 멍이 들어 있었죠. 민서가 한지우를 돌아봤습니다. 한지우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중위님, 잠시 동생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규정상 안 됩니다. 면회는 항상 간부 입회하에. 국정원 공무 수행 중입니다. 민서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한지우는 믿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죠. 5분 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민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나, 나 못 견디겠어. 민서는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태민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다 말해. 그 여자, 미쳤어. 진짜 미쳤어. 태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연병장 100바퀴 뛰기. 밥 먹을 시간 3분. 화장실도 허락 받아야 가는 것. 그리고 구타. 매일 같은 구타. 어제는 나보고 개처럼 짖으래. 안 하니까 날 때렸어. 민서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태민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죠. 증거가 있어? 핸드폰도 못 쓰게 해.
사진도 못 찍고 다른 피해자는 다들 당하고 있어. 근데 아무도 말 못해. 무서워서. 민서는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학대였죠. 태민아, 누나가 해결할게. 어떻게? 군대는 다 이렇대. 아니야. 이건 범죄야.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들어왔죠. 시간 됐습니다. 태민이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공포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죠. 민서가 일어서며 한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위님,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한지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군대는 남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약간의 훈련은 당연하죠. 이게 약간의 훈련입니까? 국정원도 훈련 과정이 있지 않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회가 끝나고 민서는 부대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부대 주변을 둘러봤죠.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들어가서 커피를 샀어요. 그리고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죠. 여기 군인들 자주 와요? 그럼요. 휴가 나갈 때마다 들르지. 요즘 애들 힘들어 보이던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중이 온 뒤로 애들이 달라졌어. 눈이 죽어 있더라고. 민서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한지우가 문제였어요. 차로 돌아온 민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한지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지우, 27세, 육군사관학교 졸업.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심리상담을 여러 번 받은 기록이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한지우는 대학 때 왕따를 당했던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가해자 중 한 명을 폭행해서 정학을 받은 적이 있었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구나. 민서는 이해했습니다. 한지우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되갚고 있었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힘을 느끼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아니, 태민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한지우였습니다. 누나 되시나요? 제 동생 전화기로에 5번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 중이에요. 민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훈련 중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즉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태민을 발견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태민아, 누나. 태민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민서는 의사를 찾았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요? 온몸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단순 훈련으로 생긴 상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한지우는 태민을, 아니, 일중대 전체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서 써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진단서를 받은 민서는 결심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의 힘을 사용할 때였죠. 병실로 돌아가니 태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태민아, 누나가 약속할게. 그 여자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9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핸드폰으로 국정원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강민서입니다. 28사단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23명 이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 이건 군 내부 문제야. 우리가 개입하면, 과장님,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조직적 학대예요. 그리고 민서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지우 중위가 병사들을 상대로 심리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제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긴 침묵 후 대답이 왔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야. 전화를 끊은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질 생각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노트북 화면이 그녀의 얼굴을 파랗게 비췄죠. 한지우에 대한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심리학 논문. 제목이 섬뜩했어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 변화 연구. 한지우는 이미 학교 때부터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민서는 논문을 읽어내려갔어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밀그램 실험 같은 악명 높은 심리 실험들이 인용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에서도 통제된 환경하에 체계적 압박을 가하면 인간 개조가 가능하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논문이 아니라 범죄 계획서였어요. 아침 7시 민서는 국정원 본부로 출근했습니다. 곧장 데이터 분석실로 향했죠. 동료 진혁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혁 씨, 부탁 하나만 할게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얼굴이 안 좋네. 민서는 USB를 건넸습니다. 28사단 1중대 최근 3개월 기록 좀 분석해 주세요. 의무대 방문 기록, 휴가 복귀율, 탈영 시도 횟수. 진혁이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의무대 방문이 평균보다 5배 많아요. 또 뭐가 있어요? 3개월 동안 자살 시도가 사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민서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지우의 실험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 민서는 군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동기 미경이 그곳에서 일했죠. 미경은 군 검찰관으로 인권 침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민서야, 오랜만이다. 미경아, 급한 일이 있어서. 민서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태민의 진단서, 데이터 분석 결과, 한지우의 논문까지요. 미경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고문이야. 조직적인 고문. 도와줄 수 있어? 미경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28사단에 대한 제보가 여러 건 있었어. 하지만 위에서 막았어. 한지우 아버지가 한철수 중장이거든.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철수 중장,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이었죠. 군 내부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쉬쉬하는 거였구나. 민서야, 이건 위험해. 한철수를 건드리면 내 동생이 죽을 수도 있어.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경은 친구의 눈빛을 봤어요. 물러서지 않을 거란 걸 알았죠.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볼게.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오후 3시 민서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태민은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해 보였죠. 누나, 나 내일 복귀해야 해. 뭐? 이 상태로? 안 가면 더 심하게 당할 거야. 민서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민아, 다른 피해자들 이름 알아? 태민이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재훈이, 민수, 성호. 다들 나보다 더 심해. 그들과 연락할 수 있어? 핸드폰을 뺏겼어? 한지우가 다 가지고 있어. 민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려면 부대 내부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숨겨진 카메라, GPS 추적기, 국정원 장비들이었죠.
그리고 오진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진혁은 민서의 선배였어요. 지금은 기무사에서 일했죠. 선배, 강민서입니다. 민서, 무슨 일이야? 28사단에 잠입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뭐? 너 무슨 소리야? 민서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철수 장군 딸이라고? 이건 자살행위야. 선배도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긴 침묵 후 진혁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28사단에 정기 감사가 있어. 내가 널 데려갈게.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기무사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단단한 결의가 담긴 눈빛. 오진혁과 함께 28사단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우는 그들을 보고 긴장했어요. 기무사에서 무슨 일로? 정기감사입니다. 중이. 오진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뒤에서 조용히 관찰했어요. 일중대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죠.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태민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민서와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했죠. 민서는 천천히 막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벽에 숫자가 적혀 있었죠. 1번부터 23번까지. 이 숫자는 뭡니까? 민서가 물었습니다. 한지우가 대답했어요.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번호입니다. 병사들을 번호로 부르시나요? 그게 더 체계적입니다. 민서는 숨겨진 카메라로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쓰러졌어요. 11번이라고 적힌 병사였죠. 11번. 일어서. 한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민서가 다가가서 확인했습니다. 고열과 탈수 증상이었죠. 이 병사는 즉시 의무대로 보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일어날 거예요. 중위님, 이건 명백한 의료 방치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한지우의 눈이 차갑게 변했죠. 감사가 끝난 후 민서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병사 한 명을 만났어요. 재훈이었죠. 태민이 말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훈은 민서를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민서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죠. 당신, 태민이 누나 맞죠?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상, 끝없는 구타, 인간 이하의 대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지우가 우리를 실험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버티는지 보는 거래요. 민서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증거를 더 모을게요. 조금만 더 버텨요. 못 버텨요. 정말 못 버티겠어요. 재훈이 울먹였습니다. 민서는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약속할게요. 반드시 구해낼 거예요. 부대를 나온 민서는 차 안에서 녹음을 들었습니다. 재훈의 증언은 생생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한철수 중장의 권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언론에 폭로하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한지우가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요. 그날 밤 민서는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위님, 오늘 낮에 만난 기무사 조사관입니다. 무슨 일이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한지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은 민서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를 옷에 숨겼어요. 그리고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저녁 8시 뉴스 볼 준비해. 민서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한지우의 자백을 받아내고 그것을 언론에 폭로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저녁 카페에서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한지우는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죠. 무슨 제안이죠? 민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험 흥미롭더군요. 한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실험 말입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의 한국 버전이라고 할까요? 한지우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계속했어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당신의 논문도 읽었고요. 탁월한 통찰력이더군요. 그래서요?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저를 믿어야 하죠? 민서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짜로 만든 연구 계획서였죠.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인간 행동 개조에 관심이 많거든요. 한지우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정말 이해하시는군요. 물론이죠. 당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지우가 드디어 경계를 풀었습니다. 맞아요. 다들 저를 미쳤다고 하지만 이건 과학이에요.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과학.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함정에 걸렸다고. 카페에서 한지우의 자백을 녹음한 다음 날 민서는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KBC 방송국 탐사보도팀 정 기자를 만나기로 했죠. 정 기자는 군대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강민서 씨, 이거 진짜예요? 정 기자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병사들은 실험 대상일 뿐이에요. 얼마나 버티는지 관찰하는 거죠. 정 기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대형 스캔들이에요. 당장 보도해야. 잠깐만요. 민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철수 중장 아시죠? 정 기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국방부 인사참모부장. 그가 한지우의 아버지예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기자가 한숨을 쉬었죠.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한철수는 언론계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제 동생과 23명의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정 기자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 뉴스에 내보낼게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민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 기자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강민서 씨, 보도가 취소됐어요. 뭐라고요? 위에서 막았어요. 한철수 중장이 방송국 사장과 통화했다고.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언론사는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철수의 영향력을 모르시나 봐요. 전화를 끊은 민서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민과 다른 병사들을 생각하면요. 그때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내가 기무사 신분 위조한 거 들통났어. 한지우가 신고했대.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너한테 소환 명령 내렸어. 이제 민서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신분 위조는 중대한 범죄였죠.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오후 2시 민서는 국정원 본부로 소환됐습니다. 감찰실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강민서 요원 설명해 보시죠. 감찰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허가 없이 기무사 신분을 위조했습니까? 제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규정 위반의 이유가 됩니까? 민서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한지우의 녹음 파일, 피해자들의 진술, 의료 기록들이었죠. 이것 좀 보세요. 23명의 병사가 고문당하고 있어요. 감찰실장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런데 한철수 중장이 모든 것을 막고 있어요. 감찰실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요원,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겠네요. 민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찰실장이 도와주려는 것 같았어요. 다만 당신의 신분 위조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조심하세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을 나온 민서는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인권위원 김 박사를 만났죠. 김 박사는 민서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강민서 씨, 이건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즉시 조사단을 파견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 박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김 의원입니다. 네, 지금요? 김 박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박사가 민서를 봤어요. 방금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철수 중장이 직접 오신다고. 30분 후 한철수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이 위압적이었죠. 김 의원,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한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제 딸은 모범적인 장교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방은 근거가 있습니다.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한철수가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국정원 요원이군요. 강민서. 네. 그리고 당신 딸은 범죄자예요. 한철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심하시죠. 당신도 신분 위조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긴장감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죠.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아니, 태민의 번호였지만 낯선 목소리였죠. 이태민 일병의 보호자시죠? 네, 무슨 일이죠? 국군병원입니다. 이태민 일병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민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상태는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뛰쳐나가며 한철수를 노려봤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과 당신 딸 때문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민서는 울었습니다. 태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태민아. 민서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여렸어요. 주치의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서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신고하셔야 해요. 이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날 밤 민서는 병원에서 태민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태민이 깨어났어요. 누나. 태민아, 깨어났구나.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누나. 너무 힘들어서.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해. 더 빨리 구해주지 못해서.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잘못 아니야. 그냥 너무 무서웠어. 민서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태민의 몸이 떨렸어요. 이제 괜찮아. 누나가 반드시 해결할게. 어떻게? 한지우는 너무 강해. 아빠도 있고 방법이 있어.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우회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미경과 오진혁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한철수와 한지우 둘 다 무너뜨려야 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 검찰 내부에도
한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모을게. 오진혁도 동의했습니다. 기무사에서도 도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작은 연대가 시작된 것이죠. 며칠 후 민서는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대령이었어요. 28사단 연대장이었죠. 강민서 요원님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요? 한지우 중위권 말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서는 의심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이었죠. 박대령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한지우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철수 중장 때문에 못했다? 박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예요. 병사들이 계속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한지우의 비리 자료를 드릴게요. 대신 저는 빼주세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대령도 공범이었지만 지금은 협력이 필요했어요. 좋아요. 자료를 주세요. 박대령이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한지우가 병사들에게 가한 폭행 영상이 있어요. CCTV 자료죠. 민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어요. 그날 밤 민서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진술서, 의료 기록. 완벽한 증거 묶음이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엔 인터넷으로 직접 폭로하기로요. 언론이 막혔다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민서는 그렇게 믿으며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어요. 민서가 인터넷에 올린 폭로 영상은 하룻밤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악마 중이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한지우가 병사들을 구타하는 CCTV 영상이 생생히 담겨 있었죠.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면 당장 구속해야 한다. 내 아들도 군대 가는데 무섭다. 한철수 중장도 책임져야. 여론이 들끓자 언론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모든 방송사가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군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미경이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드디어 수사영장 나왔어. 한지우 긴급 체포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체포 당일 민서는 28사단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군 검찰 차량이 도착했고 미경이 내렸죠. 같이 가자. 미경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함께 부대로 들어갔어요. 일중대 사무실에서 한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죠. 한지우 중위, 당신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경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한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음모예요.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도 조사받게 될 겁니다. 한지우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며 민서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검찰 조사실에서 한지우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정당한 훈련입니까? 미경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지우가 병사의 머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었죠. 한지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하실 건가요? 그럼 증인을 부르죠.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태민 일병, 한지우 중위에게 당한 일을 말씀해 주세요.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연병장 100바퀴를 뛰었습니다. 쓰러지면 발로 차면서 일으켰어요. 한지우가 태민을 노려봤지만 태민은 계속했습니다. 밥을 개밥그릇에 주면서 개처럼 먹으라고 했어요. 거부하면 때렸고요. 또 있나요? 저희를 번호로 불렀어요. 저는 5번이었습니다. 이름을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태민의 증언이 끝나자 재훈, 민수, 성우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한지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의료 기록을 보시죠.
미경이 서류를 꺼냈어요. 23명 병사들의 진단서였죠. 골절, 타박상, 영양실조, PTSD 진단이 빼곡했습니다. 이래도 과장이라고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지우가 갑자기 웃었어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다 제가 한 일이에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을 뿐이에요. 약한 인간은 군대에 필요 없어요.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파괴했어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어요. 피해자 가족들,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 재판을 주목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지우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23명의 병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한지우의 아버지 한철수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민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국정원 심리분석관 강민서입니다. 한지우 중위의 행위를 분석한 결과 민서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인간 파괴 실험이었어요. 한지우의 논문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피고인은 병사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언제 무너지는지 관찰했죠.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심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왕따를 당한 트라우마가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어도 된다는 건가요? 재판장이 민서를 제지했습니다. 증인은 감정을 자제해 주세요. 휴정 시간 민서는 태민을 만났습니다. 누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진실이 우리 편이야. 태민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재판이 재개되고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미경이 새로운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한철수 중장과 박대령의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우리 딸이 좀 엄격하긴 한데 그게 요즘 군대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한중이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잘 부탁하네. 딸 좀 봐주게. 한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딸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였죠. 변호사가 최후의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이 아닌 범죄자의 것입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지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은 23명의 병사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지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한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한철수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울러 한철수 중장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로 별도 수사를 명령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민서와 태민.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걸어갔어요. 누나, 끝났어? 응, 끝났어. 태민이 누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누나. 약속 지켜줘서. 민서도 동생을 꼭 안았어요. 당연한 거야. 누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1년 후 28사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인권 교육이 의무화됐죠. 면회실도 밝게 개조됐어요. 벽에는 군인의 명예는 계급이 아닌 인격에서 나온다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민서는 국방부 인권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전국 부대를 돌며 간부 교육을 했죠. 태민은 명예 전역 후 대학에 복학했어요. 심리학과 군사학을 복수 전공하며 군 인권 상담사를 준비했습니다. 한지우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죠. 가을날 민서와 태민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태민이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누나가 지켜줬어요. 민서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9년 전 약속 지켰어요. 태민이도 지켰고 더 많은 아이들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어디선가 새들이 노래했어요.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평범한 누나의 사랑이 비범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그들은 천천히 묘소를 떠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삶이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어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